크로스 필터는 어떤 효과를 내는지 한번 이미지들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크로스 필터는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UV 필터처럼 투명한 필터 위에 사각이나 육각 모양으로 스크래치를 내서요. 어떠한 빛이 들어올 때 그 빛을 확산시켜주는 그런 효과들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경 사진을 찍으실 때 여러분들 가로등이나 촛불을 표현할 때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빛을 표현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필터인데요. 지금 왼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위에 있는 이미지가 바로 이 필터로 지금 촬영이 된 이미지예요. 전등을 보시면 굉장히 반짝반짝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처럼 반짝거리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인위적인 것 같다. 나는 이것들이 조금 너무 가식적으로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필터를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조리개에 있는 조리개 수치를 이용하시면 돼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조리개를 어둡다고 너무 개방하지 마시고 조리개를 좀 조여주세요. 즉 11이나 16 쪽으로 조여주시면 굉장히 작은 구멍으로 빛이 들어오게 되겠죠. 필터를 쓰는 것처럼 샤프하지는 않지만 조리개를 개방한 것처럼 흐려지지 않는 이미지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밑에 있는 이미지예요. 밑에 있는 이미지는 위에 있는 이미지에 비해서 조금은 뿌옇고 흐리지만 위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자연스러운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처럼 조리개를 조이고 장시간 노출을 하면서 촬영을 하시면 필터를 사용한 것만큼 효과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그리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 여기서 한 가지 장점 뒤에 단점을 발견할 텐데 조리개를 조인 만큼 시간이 굉장히 장시간 노출이 되게 돼요. 이때 꼭 필요한 건 모든 야간 사진에 필요하지만 삼각대 사용하시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롱타임을 주실 때는 즉 장시간 노출을 주실 때는 삼각대와 함께 셀프 타이머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크로스 필터는 보통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것이 흩어지는 갈래에 따라서 사각 크로스, 육각 크로스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것은 네 갈래로 퍼져 있는 사방향 크로스의 이미지이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은 6방향 크로스 필터를 끼고 촬영한 이미지가 되겠어요. 야경이나 이처럼 내가 촛불이나 어떤 시점이 하나인 광원을 찍으실 때는 굉장히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조금은 인위적이지만 샤프한 느낌을 주는 이런 필터들을 사용하시게 되는데 저는 이런 필터를 구입하려면 어느 정도 또 자금이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밖에 야경 사진을 찍지 않는데 필터를 사시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크로스 필터만큼 샤프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비슷한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 간이용, 즉 휴대용 크로스 필터를 만드는 법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필터가 될 만한 얇은 아크릴판이나 아니면 OHP 필름 혹은 여러분들 CD의 그 투명한 뒷면을 이용하시면 되겠는데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의 렌즈의 크기랑 한번 그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재료들을 한번 대보시고요. 필터의 주 재료를 자신의 카메라의 렌즈 구경에 커버할 정도로 적당히 오려냅니다. 그래서 준비된 모는 종이를 밑에 대고서 칼과 자를 사용하여 세게 누르지 않고 살짝 그 선을 크로스 필터의 모양으로 만드신 다음에 촬영하실 때 카메라를 삼각대에 대고 타임은 셀프 타임으로 맞춰 놓으신 다음에 필터를 손으로 들고 촬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촬영하실 때 단 한 가지의 또 문제는 필터를 손으로 들고 있다 보니까 장시간 노출하는 동안 필터가 약간씩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촬영한 이미지를 여러분이 아주 확대해서 보시다 보면 이미지가 이렇게 퍼지기는 했는데 여러 갈래로 그 갈래가 흔들리는 거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터를 렌즈에 정확하게 고정을 시켜주셔야만 된다는 걸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크로스 필터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만드셔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 나는 야경 촬영을 주로 많이 하는데 이런 효과를 좋아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직접 크로스 필터를 구입하셔서 촬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말씀드렸지만 이런 주의사항은 삼각대를 꼭 사용하시고 때로는 셀프 타이머를 이용해서 사용해 보시라는 거 권해드리고 싶네요. 그럼 그 다음 필터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접사를 많이 하시면서 사용되는 유용한 필터인데 접사 필터, 즉 크로즈업 필터라고 얘기하는데요. 접사 필터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접사 필터는 어떻게 얼마만큼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접사 필터는 옆에 보시는 그림처럼 볼록 렌즈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돋보기처럼 어떤 이미지를 크게 보여주는 효과를 갖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느 때 사용하면 효과적이냐면 내 카메라가 갈 수 있는 최단 거리에서 더 들어가고 싶으실 때 렌즈 앞에 끼우는 접사용 보조 필터를 우리가 접사 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접사 필터는 여러분들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접사 클로즈업 넘버 10 그리고 49m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넘버 10이라는 건 이 배율을 얘기하는데요. 이 배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거 역시 접사 배율이 높겠죠. 너무나 접사 배율이 높다 보면 초점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병행해 가시면서 접사 필터를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접사를 한다는 건 촬영거리가 굉장히 극도로 짧아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피사계 심도를 좌우하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피사계 심도를 좌우하는 첫 번째는 카메라 렌즈의 조리개 수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촬영 거리, 그 다음 렌즈의 초점 거리가 있는데 조리개는 최대한 개방하면 개방할수록 심도가 얕아지고 촬영 거리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다음 렌즈는 내가 거리가 긴 것을 쓰면 쓸수록 심도가 얕아진다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두 가지를 지금 만족시켜주고 계시죠. 조리개 수치를 개방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가까이서 촬영을 하게 되면 심도가 굉장히 얕은 사진들을 찍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많은 근접 촬영 사진들이 보면 심도가 굉장히 얕은 사진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럼 바로 이런 효과들 때문인데 심도가 얕다는 것은 주변부와 함께 내가 찍고자 하는 부분들이 부각된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작은 어떤 포커스의 흔들림에 의해서도 굉장히 흐려 보이는 사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너무나 가까이서 촬영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포커스, 즉 초점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초점을 명확하게 맞추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너무 촬영거리가 일단 너무 가까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조리개를 완전히 개방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조리개를 최소한 4 이상, 즉 5.6이나 8 정도로 어느 정도 조리개를 조여주셔도 여러분들이 촬영하는 이미지의 심도를 얕게 하는 데는 그렇게 그다지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명심하시면서 촬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삼각대를 사용하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가까이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심도가 얕아지기 때문에 작은 미세한 흔들림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커다란 삼각대는 사용하기가 어렵겠죠. 내가 가까이 가고자 하지만 갈 수 있는 만큼 거리가 짧아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이용 미니 삼각대 있어요. 이런 미니 삼각대를 이용하셔서 촬영을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접사한 이미지들을 간단히 볼게요. 지금 이미지 2장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새벽녘에 풀잎에 지금 맺혀져 있는 이슬을 촬영한 거겠죠.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광원인데요. 내가 광선을 어떻게 보는지, 즉 아침녘, 새벽녘에 있는 이슬을 찍을 때는 너무나 날씨가 흐린 날은 안 되겠죠. 광원이 이렇게 맑게, 즉 이 물방울이 맑게 맺히는 것이 보기가 어렵고요. 또 하나는 일교차가 심한, 즉 안개가 끼고 일교차가 심한 날, 또 물론 이런 물방울이 많이 지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촉촉한 날을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고 뒤에 있는 이 물방울이 맺혀져 있는 잎의 색깔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접사를 하시다 보면 작은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 간혹 많이 느끼실 텐데 그런 작은 차이들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사물의 색깔이나 그 패턴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는 이미지는 왼쪽에 있는 이미지에 비해서 조금은 더 거리를 두고 있는 접사 촬영인데요. 여기서 역시 중요한 것은 꽃의 색깔과 그 꽃잎의 색깔 그리고 배경을 어떻게 내가 선택을 할 것인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가장 큰 차이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 비해서 굉장히 부분을 클로즈업 했다라는 거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꽃의 전체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좀 더 과감하게 클로즈업을 하시면 그 효과가 조금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왕에 접사를 하실 때에는 조금 더 과감하게 접사를 한번 해보시다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접사를 하시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기존에 일상적으로 봤던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 조금은 색다른 그 미세한 작은 부분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는 거 색다른 어떤 경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쯤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꽃이든 아니면 무생물이든 그런 것들 한번 가까이 들어가서 보시면 거기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필터를 4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필터라는 것들은 하나의 특수 효과죠.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광선이 아니라 거기서 어떤 부분들을 즉 빛을 광학적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변질시키거나 어떤 한 부분을 과장하는 것이 필터의 주된 역할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용이 어떠한 선까지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보이지만 그거 이상으로 과장되게 내가 사용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인위적으로 느낌이 강하게 든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필터라는 건 적당선에서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가장 효과적이지만 그 선을 넘으시면 굉장히 과장적인 느낌이 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